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 이집트에서 예정된 제27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을 시작으로 주요 정상회의 참석차 아시아 순방에 나섭니다. 백악관 대변인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집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로 이어지는 바이든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밝혔습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이집트에서 열리는 제27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합니다. 해당 총회에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의 회복력을 돕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계 각국의 행동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후 캄보디아로 이동하여 예정된 미국 아세안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캄보디아 방문 기간 동남아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헌신을 재확인할 예정이며 영내 안보와 번영을 위한 미국과 아세안의 협력 중요성도 강조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서 다음 순방지인 인도네시아로 이동하여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G20 파트너들과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에너지와 식량 안보 가격 등에 미치는 영향,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G20 정상회의 기간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수도에 신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빠른 라이선스 행정 처리, 그리고 최대 100년 동안 유지되는 토지 사용 허가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조정부 장관은 이미 이와 같은 조건으로 유럽의 여러 투자자들과 만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계약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관은 지난달 27일 런던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투자 포럼에 참석하였으며 해당 행사에 100여 명이 넘는 잠재적 투자자들이 함께하였습니다. 특히 투자 포럼에서는 신수도 사업에 대한 회의가 메인을 이루었습니다. 참고로 신수도가 세워지기 위해선 약 466조 루피아가 필요한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금액 중 80%를 민간 투자자와 외국 정부를 통해 조달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신수도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대규모 투자자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수도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나선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은 올해 3월 프로젝트에서 완전 철수하였으며 이후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외국 기업은 없었습니다. 또한 2024년까지 대통령궁을 신수도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까지 기본적인 건설만 시작되었기에 사업의 가능성이 적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조정부 장관은 잠재적인 유럽 투자자들과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는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아마 12월에 많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은 인도네시아 국민의 금융문맹 지수가 49.68%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9년 38.03%에 비해 증가한 수치입니다. 해당 수치는 국민 100명 중에 49명이 금융기관과 금융서비스 상품에 대해 알고 이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금융고용지수는 85.10%로 2019년 76.19%보다 상승하였습니다. 해당 수치는 국민 100명 중에 85명이 자신만의 계좌를 만들거나 송금을 목적으로 이체를 할 수 있는 지수를 뜻합니다. 이번 금융당국의 조사는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76개 시도군에서 15세에서 79세 사이의 응답자만 4,634명을 대상으로 대면 인터뷰를 통해 수집되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2024년까지 금융포용력을 90%까지 달성하는 것과 국가 경제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금융을 포함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사용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엑스포 2022도 개최하였으며 해당 행사에는 은행, 보험, 자본시장, 금융, 연기금, 홈뱅킹, 핀테크,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총 134개 업체가 참가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총 203만 7,105개의 신규 계좌 개설, 6만 4,228개의 신규 증권 개설, 6만 9,091개의 보험 가입, 45만 1,638명의 금융 채무자 관리, 287만 8,570개의 폰뱅킹 계정 생성, 그리고 150만 1,709개의 핀테크 계정을 생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건부 장관은 심장 수술이 가능한 심장 전문의 양산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심장 전문의는 환자 수 대비 매우 부족하며 전문의 분포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자문위원회의 자료에 따라 인도네시아인 1,000명 중 1명은 심장마비 가능성이 있으며 심장병이 있는 환자들 중 약 25%만이 치료가 되고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심장질환을 수술할 수 있는 의료시설도 현저히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심장 수술이 가능한 병원은 200개 미만밖에 없기 때문에 2027년까지 약 30조 달러의 예산을 마련하여 수술 장비를 구비할 계획이라고 장관은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예산에는 심장병 치료 외에도 뇌졸중, 암, 신장병과 같은 다른 치명적인 치료에도 사용될 예정이지만 특히 심장 전문의를 양산하기 위해 의과대학 학과 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에는 92개의 의료학부가 있으며 이 중 심장 관련 학과는 20개가 있고 심장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전문의를 양산하는 학과는 단 2곳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보건부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더 많은 전문의와 일반인을 배출할 수 있도록 의과대학 진학 프로그램을 늘려 보건 인력의 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여 의대생들이 의학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의학과 관련된 장학금은 현재 200에서 300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연간 1,500명으로 증액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28일 신수도 누산다라의 메타버스인 자간 누산다라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CNN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이날 자카르타 시어터에서 조코위 대통령이 자간 누산다라 메타버스의 출범을 공식 선언하자 행사장 스크린에 조코위 대통령의 메타버스 버전 아바타가 나타나 행사 참석자들을 디지털 세계 속에 구현된 신수도 누산다라로 이끌며 안내했습니다. 해당 동영상에는 신수도 누산다라의 울창한 녹지에 둘러싸인 국가기관 건물과 대통령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당 디지털 플랫폼은 전 관광창조경제부 장관이 이끄는 팀이 관리하며 일련의 첨단 인프라 기술들이 탑재되어 자카르타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자가 창립회장으로 소개된 위스누타마 쿠스반디오 전 장관은 신수도 누산다라의 메타버스가 신수도 건설을 지지하는 청년들과 정부가 협업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메타버스는 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이며 앞으로 신수도에 존재하는 실제 토지도 메타버스 안에 사실적으로 구현되어 탑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서울에서 벌어진 비극을 듣고 슬픔에 잠겼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인도네시아는 한국 국민들과 함께 애도하며 다친 사람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조의를 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SNS 서비스를 통해 프레이 포 이태원이란 해시태그를 달고 한국이 겪은 참사의 슬픔을 표시하였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10월 1일 축구장 참사의 아픔을 겪었으며 그에 따라 이태원 참사에 많은 관심과 아픔을 나누며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0월 1일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주 칸주루안 축구장에서는 홈팀이 패하자 흥분한 관중들이 경기장으로 뛰어들었고 이를 막으려던 경찰이 최루탄을 사용하면서 관중들이 뒤엉켜 13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들도 이태원 참사와 축구장 참사를 비교하며 상세히 보도하였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경찰은 스나얀에서 진행 중인 음악 페스티벌의 마지막 날 공연을 전면 취소하였습니다. 경찰은 앞선 이틀 동안 너무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공연을 취소시켰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전 세계적인 코로나 정책 완화로 3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에 많은 인파들이 몰려 각국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지속 발생되고 있어 행사 참석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휘발유 가격을 올리며 7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인도네시아 소비자 물가지수가 금융시장의 예상과 달리 한 달 만에 떨어지며 상승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CPI는 1년 전보다 5.71% 올랐고 9월보다는 0.11% 떨어졌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벗어나는 수치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경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 조사에서 10월 물가 상승률이 연 5.99%로 지난 9월보다 소폭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도 연 5.8%를 기록할 것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낮았습니다. 휘발유 등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품목과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은 연 3.31%로 이 또한 예측치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정점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며 연말에는 물가 상승률이 6.3%, 근원 물가 상승률은 4.3%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은행은 지난달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 급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달 물가 상승률 둔화에도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엑스포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한국관을 운영합니다. 총 37개의 한국 업체가 참여하는 행사로 교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